안녕하세요. 역사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헷갈리는 단어들을 풀어보겠습니다. 바로 몽골과 몽골 그리고 내몽골과 외몽골입니다. 어떤 분은 몽고 반점이 떠오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몽골국 하면 칭기즈칸이 생각나실 수도 있어요. 비슷해 보이는 이름들이지만 사실 여기에 얽힌 역사적 배경은 상당히 깊습니다. 오늘은 이 차이를 재밌게 정리해드릴게요. 몽골이라는 이름은 13세기 칭기즈칸, 즉 태무친이 세운 몽골 제국에서 비롯됐습니다. 원래 몽골은 몽골 고원에 있었던 유목 부족 중 하나의 이름에 불과했는데 태무친이 이 부족들을 통합하면서 이름이 전체를 대표하게 된 거죠. 칭기즈칸이 1206년 흩어져 있던 유목 부족들을 통합하며 세운 국가의 이름 역시 이의 몽골 울스 즉 대몽골국이었죠. 몽골이라는 이름 속에는 용감한, 강인한 또는 영원한 불과 같은 긍정적이고 주체적인 의미들이 담겨 있다고 해석됩니다. 그리고 몽골 제국은 유라시아를 휩쓴 세계 최대 규모의 제국이 되면서 몽골이라는 말은 곧 제국과 민족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이름으로 자리 잡습니다. 오늘날 독립국 몽골국 망골리아가 바로 이 전통을 잇고 있습니다. 몽골 사람들은 스스로를 몽골이라 부르죠. 즉 몽골은 자칭 자기 민족과 국가를 스스로 부르는 올바른 이름입니다. 몽고의 글자는 중국에서 온 타칭으로 외부에서 부여된 비하적인 명칭이며 몽고는 중국에서 유래한 한자식 표현입니다. 이 글자는 중국어로 발음하면 멍구로, 한국어 발음하면 몽고라고 읽습니다. 한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리석을 뭔가 옛고라는 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국어 발음 멍구는 직역하면 어리석고 옅된 것, 즉 어리석고 낡았다 라는 매우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중심의 세계관인 중화사상의 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국 역사서에서는 북방 유목민을 한자어로 멍구라고 불렀고 이것이 한국과 일본에 들어와 몽고라는 발음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중국은 스스로를 문명의 중심이자 화려한 존재인 중화로 여기며 주변 민족들을 오랑캐로 비하하고 야만적이며 미개한 존재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기록을 보면 모두 몽고라고 쓰여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몽고반점이라는 말도 여기서 나온 겁니다. 또 일제강점기 시절까지도 한국에서는 주로 몽고라는 표현을 사용했죠. 이와 유사하게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이 우리 한민족을 비하하며 조선이라는 정식 국호 대신 반도라고 불렀던 역사적 사례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중국식 한자 발음을 따른 타칭이었지 현지인들의 자칭은 아니었습니다. 1990년대 이후 몽골 정부의 공식적인 요청과 국제적인 인식 개선 노력에 힘입어 현재는 몽골이라는 명칭으로 통일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 들어와 국제 교류가 활발해지고 영어 몽골과 그리고 현지 발음이 존중되면서 몽골이 표준어로 자리 잡은 겁니다. 지금 한국의 표준국어 대사전에도 몽골만을 표준어로 삼고 있고 몽고는 거의 쓰이지 않으며 남아있다면 주로 중국의 내몽고 자치구를 가리킬 때 한정적으로 쓰입니다. 내몽골과 외몽골은 청나라의 행정 구분 운명을 가른 지리적 경계로 그렇다면 내몽골과 외몽골은 어디서 나온 말일까요? 이건 청나라 시절에 생긴 행정적 구분입니다. 청나라는 만주족이 세운 제국으로 한반도, 몽골, 티베트까지 아우르는 광대한 영토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땅이 워낙 넓다 보니 몽골 지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수도 베이징과 가까운 지역을 안쪽이라는 뜻으로 내몽골로 멀리 떨어진 북쪽 초원지대를 외몽골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내몽골과 외몽골이라는 구분은 본질적으로 지리적, 행정적 구분에서 나온 거예요. 당시에는 그냥 안쪽 몽골, 바깥쪽 몽골 정도의 의미였죠. 외몽골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독립국가 몽골을 지칭합니다. 중국의 북쪽에 위치하며 고비 사막의 북쪽을 차지하는 광활한 초원지대입니다. 역사적으로 이곳은 몽골 제국 해체 이후 여러 부족들이 명맥을 이어가던 곳이었지만 17세기부터 청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청나라는 외몽골 지역에 대해 상대적으로 간접적인 통치 방식을 유지했습니다. 한족의 이주를 제한하고 몽골 귀족들의 자치권을 어느 정도 인정하며 완충지대로 활용했죠. 20세기 초 청나라의 멸망과 함께 외몽골은 독립의 기회를 맞이합니다. 1911년 외몽골은 독립을 선언했으나 이후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서 복잡한 시기를 겪습니다. 특히 러시아 혁명 이후 소련의 강력한 지원을 받아 1921년 다시 독립을 쟁취하고 1924년 몽골인민공화국을 수립하며 사회주의 국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1990년대 탈사회주의 전환 이후 민주주의를 채택하며 오늘날의 독립된 주권국가 몽골로 발전했습니다. 외몽골은 몽골 민족의 독립국가이자 문화와 전통을 스스로 지켜나가는 상징적인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몽골은 현재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안에 있는 내몽골 자치구를 의미합니다. 지리적으로는 고비 사막의 남쪽에 위치하며 한족 거주 지역과 더 가깝습니다. 내몽골 지역은 외몽골보다 훨씬 더 일찍부터 중국의 직접적인 통치와 한족 문화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명나라 시기부터 변방의 방어선으로 활용되었고 청나라 시기에는 팔기 제도에 편입되어 더욱 직접적인 통솔을 받게 됩니다. 청나라는 내몽골 지역의 한족 농민들을 대규모로 이주시켰고 이는 몽골족의 전통적인 유목 생활과 문화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오늘날 내몽골은 중국 내에서도 손꼽히는 광대한 면적의 자치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치구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중국 중앙정부의 통제를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한족 인구가 유입되면서 몽골족은 소수민족이 되었고 언어, 교육, 문화 등 여러 면에서 중국화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독립국가 몽골이 몽골 문자를 공식 문자로 사용하는 반면 내몽골에서는 한자에 가까운 전통 몽골 문자를 유지하지만 일상에서는 중국어가 더 폭넓게 사용됩니다. 내몽골은 몽골 민족의 역사적 비극과 중국이라는 거대 국가 속에서 소수민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려는 노력이 공존하는 복잡한 공간입니다. 몽골은 민족 스스로의 자부심을 담은 정식 명칭이자 독립국가이며 몽골은 외부 시선에 의한 비하적 명칭이었습니다. 또한 외몽골은 독립국가로서 몽골 민족의 자유로운 정신을 대표하지만 내몽골은 다른 나라에 속한 자치구로서 그들만의 복잡한 현실을 살아갑니다. 자, 이제 정리해볼까요? 몽골은 칭기즈칸 제국에서 이어진 이름으로 오늘날 독립국 몽골국을 가리킴. 몽골은 중국식 한자 발음에서 온 표현이고 지금은 표준어가 아니며 주로 내몽골을 중국에서 지칭할 때 사용되며 내몽골은 청나라 때 수도와 가까운 지역 현재 중국 내몽골 자치구이고 외몽골은 청나라 때 먼 북쪽 지역 지금의 몽골국으로 독립한 지역을 말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역사썰의 역사 탐험에 함께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만나요. 감사합니다.